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여기 오셔서 너무 많으니까, 그쵸?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해볼게요. 정현씨. 정현씨. 기절했어요? 네. 할까요? 자, 레슨 17이에요. 레슨 17. 자, 클래스 오브젝트 2 하죠, 뭐, 그쵸? 클래스 오브젝트 2. 메인 하고요, 그쵸? 선생님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써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우리가 이미 여러 개 써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배열을 만들었어. 배열 int nums라고 하는 배열을 만들었어. 자, 이 친구는 내가 문자열로 보고 싶은데, 자, 어레이는 문자열 출력을 지원을 안 해. 자, 한번 볼게요, 그쵸? nums 출력. 자, 이때 우리가 출력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쵸? nums to string. 자, 이 친구는, 자, 이 친구 array가 가지고 있는 to string이라는 친구예요. 그쵸? 자, 우리가 이미 함수를 써봤어. 그죠? 함수를 쓰고 있어요. 자, 객체를 만들면 여기 함수가 있고, 이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쵸?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왼쪽 이렇게. 자, toString은 기본적으로는, 뭘 출력을 해줘요? toString이 출력하는 것은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친구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데이터의 타입과 플러스 저장된 주소의 위치. 객체가 저장 주소 위치가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레슨 17 새로 만들었어요. 레슨 17 똑같이 클래스 오브젝트인데 2 하고 메인 만들고 배열 만들고 배열을 그냥 출력을 해봤어요. 그쵸? 이때 이제 이것도 뭐예요? 함수죠. 그쵸? 함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동작. toString은 정보를 나타내는 동작이에요. 자, 이 친구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동작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다고요. 함수라는 거를. 그쵸? 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자, 어떤 걸 해봤냐면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자, arrays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쵸? arrays. 자, arrays는 뭐라고 했죠? 배열을 돕는 util 클래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도 클래스니까 뭐가 있겠어요? 필드와 메서드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돕는다니까 메서드 일을 하겠죠. 그죠? 메서드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뭐냐면 toString이었어요. 그죠? arrays.toString인데 재정의 된 toString이었어요. 자, 여기 nums를 가지고 있는 nums를 출력하는 자, 배열의 정보를 출력하는데 자, 여기 있는 걸 문자열로 리터럴하게 보여주는 것도 배열의 정보죠. 그래서 재정의 되어 있는 toString이었어요. 여기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클래스랑 메소드를 써봤다고요. 그쵸? 클래스와 메소드를 써봤어요. 또 다른 것도 써봤어요. 어떤 거 써봤냐면, 자, 우리가 이제 16진수인 10진수를 16진수로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integer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toHexString 이라는 걸로 내가 예를 들어 22를 16진수로 보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이 toHexString 이라는 함수가 22를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뚝딱뚝딱뚝딱 바꿔서, 그쵸? 뚝딱뚝딱 바꿔서 그 결과를 반환을 해주죠. 이때 이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16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조금 더 큰 숫자 해볼까요? 222. 자, 8AE가 뭐가 되겠어요? 16진수가 되겠죠. 그쵸? 그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여기 toHexString 한번 가볼게요. 자, toHexString. 자, 콩. 자, 보면, 아이고. 자, 다시 가볼게요. 그쵸? 자, 키우다가 보니까. 자, 보면, 자, 지금 toHexString 하는 함수가 있고, 정수를 받아요. 그쵸? 받아서 뭘로 반환해요? 문자열로 반환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문자열인 거예요. 8A2라는 게. 자, 보면 이제 unsigned string이라는 걸 또 다시 호출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자, 들어가 보면 이제 구조, 이게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안 볼게요. 그냥 이제 뭐예요? 자, 또 다시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하는 값이 요건 거예요. 8A2. 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 그쵸?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는 코드예요. 좀 어렵죠, 그쵸? 어려운데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쵸? 자, 이런 코드로 우리가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꾸고 있더라. 자, 꼭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는 없는데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메모리적으로, 그쵸? 자, 여튼 자, 요 함수는 뭐예요? 동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진수를 어떻게 16진수로 바꾸는. toString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변수를 받았어요. 참 배열인 거를.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출력하려고 하고 있어야죠. 출력하고 있는데, 자, 만약 이제 안에 값이 있으면 앞에 시작하고, 값을 반복문으로 출력을 하죠. 출력하고, 끝에 닫고, 그쵸? 아니면 쉼표하고. 우리 반복문으로 배열 탐색했던 거랑 똑같아요. 처음 보는 거는 스트링 버퍼라는 친구 빼고, 자,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열고, 안에 출력하고, 닫고. 만약에 이제 종료가 아니면 쉼표로 이렇게 띄워주고. 그쵸? 우리가 배열 출력했던 거랑 똑같은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들을 이미 봤습니다. 그쵸?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자 정의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 봤어요? 자, 클래스라고 만들어 보고, 그렇죠? 클래스. 여기다가 이제 내가 칼크라고 하면 오류가 뜰 거예요. 칼크라고 하면 오류가 떠요. 이유가 뭐냐면, 자, 같은 패키지에 이미 칼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같은 패키지에 칼크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제 calculator라고 할게요. calculator.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쵸? 자, 지금 이 친구들은 객체 없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클래스 멤버 변수 또는 뭐 스태틱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자, 오늘은 좀 쉽게.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필드도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자, 필드는 자, 여러분들 필드 좀 어려워하니까 자, 쉽게 설명하면 자, 얘가 필드예요. 필드는 클래스 전역에 선언된 변수를 얘기해요.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널어섰는데 딱 심플하게. 자, 필드는 뭐다? 클래스 전역에 선언된 변수를 필드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생성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생성자가 있어요. 퍼블릭에 calculator에 자, 소가로, 중가로. 자, 요걸 우리가 생성자라 불러요. 자,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호출되는 것을 생성자라 불러요.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메서드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지. 클래스랑 이름이 같은데 소가로랑 중가로가 붙은 것이 생성자예요. 아시겠죠? 클래스 이름이랑 같은데 소가로와 중가로가 붙은 것. 자,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좀 기니까. 생긴 모습은 클래스 이름의 소가로, 중가로. 자, 우리가 생성자를 여러 개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개. 자,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public의 calculator에 자, 이름이 있는 생성자도 이렇게 선언을 해봤어요. 그죠? 자, 생성자는 이 매개 변수가 다른 생성자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여초인 거를 파라미터 한국말로 매개 변수라 불러요. 그냥 파라미터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게 옆에다가 매개 변수라고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생성자는 하나, 두 개인 거예요. 이걸로 호출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걸로 호출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어떻게 calculator에 C는 new calculator. 자, 이때 이 노란색은 나 한 번은 사용된 적이 있어 이 뜻이에요. 자, 나 한 번은 사용된 적이 있어. 자, 그 다음에 calculator의 C2는 new calculator. 자, 이번에는 이름이 있는 거. 자, 이번엔 키티 계산기. 아이들을 위한 계산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였죠. 제가 생성자는 뭐라고 했어요? 객체를 만들 때 호출되는 것. 그렇죠? 생긴 건 어떻게? 클래스 이름에 그렇죠? 소가로, 중가로. 이거 붙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일게요. 그렇죠? 자, 이때 소가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라미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소가로를 파라미터. 자, 여기를 파라미터. 자, 여기를 중괄호를 뭐라고 불러요? 스코프. 그죠? 영역이라고 했었죠. 영역. 그럼 이제 자, 요 영역은 누구 거예요? 생성자의 영역이 되게 되죠. 생성자의 영역. 자, 우리가 이 친구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Sout의 C. 자,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to string을 생략할 수 있어요. 자, C라고 해도 되고 to string이라고 해도 되고. 자, 출력을 해보면 뭐가 뜨겠어요? 자, 정보가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정보가 뜨고 있어요. 자, 앞에는 type, 뒤에는 저장된 주소.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toString이라는 친구가 있대요. 자,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toString이라는 친구가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toString을 호출을 해서 출력을 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꽤 존재하죠. 그렇죠? 자, toString을 재정의하는 것도 해볼 건데 그건 나중에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객체는 객체 정보를 표현하는 toString이라는 것이 있더라. 자, 요거 여러분들이 같은지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Sout에 c.toString 이렇게 해볼게요. 자, 두 개가 아마 같은 게 뜰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정확하게 같은 것이 뜰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정확히 같은 것이 뜨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객체라는 거는 필드와 필드를 재정의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내가 필드를 재정의하고 싶어요. 자, 필드를 재정의하고 싶어. 자, 내가 자식 영역은 부모 영역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자식 영역은 부모 영역에 있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나도 네임이 있고 부모도 네임이 있어요. 그쵸? 이때 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네임을 접근하는 것이 this라고 하는 접근자예요. 자, this라고 하는 접근자. 자, 이렇게 해볼게요. 쉼표하고. 자, this는 뭐예요? 부모의 필드를 접근해요. 필드 접근자라 불러야죠. 자, 이 필드를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calculator, 나 자신을 접근하는 것. 그렇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name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언제 쓰냐? 필드 접근자는 변수나 파라미터명과 같을 때, 뭐가 필드명이 같을 때 씁니다. 자, this는 변수나 그렇죠? 파라미터의 이름이 같을 때, 누구랑 같을 때? 필드와 같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calculator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받아온 걸로, 자, 받아온 걸로 필드를 초기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객체의 필드인 네임을 바꾸고 싶은 거였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멋지게 풀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라 했죠. 매개 변수로 필드를 재정의하고 싶어요. 자,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개발자들은 암호를 이렇게 쓰나, 그쵸? 암호를 이렇게 많이 쓰나? 자, 두 개 같은 말이에요. 자, 재정의는 다른 말로 바꾼다예요. 자, 재정의는 다른 말로 바꾼다. 그쵸? 기존의 것을 다른 걸로 바꾼다. 자, 매개 변수는 뭐예요? 내가 이제 실행할 때 받아온 데이터를 얘기해야죠.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받는 곳. 자, 이걸 우리가 우체통으로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체통. 자, 무언가를 내가 받는 우체통. 자, 얘는 우체통이 비어 있죠? 우체통이 차 있고, 비어 있고, 차 있고. 그렇죠? 자, 이 친구는 네임을 꼭 불러와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field in 네임을 누구로? 우체통으로 받은 네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호출해서 만든 생성자는 네임이 아무것도 없고, 요 필드를 호출해서 만든 생성자는 네임의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이 친구는 네임이 공백일 거고, 이 친구는 이름이 키티 계산기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자, sout의 c.name, sout의 c.c2.name.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하나는 없고 하나는 키티 계산기가 되었죠. 자, 클래스를 만드신 분은 자, 클래스를 아마 오브젝트 C라고 하는 언어가 나올 때쯤 개념이 나왔는데 클래스라는 것을 만드신 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자료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형은 쓸모가 없어. 자, 필드로 자료만 저장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람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동작이 있는 자료로 생각해 보자 이런 거였죠. 자, 그렇죠. 뭔가 로봇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가습기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다 동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작이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게 메서드예요. 자, 메서드. 자, 메서드는 규칙이 있어요. 자, 메서드는 규칙. 자,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려면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받거나 또는 내가 동작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매개 변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메서드는 첫 번째로 자, 매개 변수를 받아야 돼요. 자, 매개 변수를 받는 이유는 뭐다? 어떤 동작을 변화시키거나 그 명령에 의해서 동작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왼쪽으로 가 라고 하면 직진을 하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받게 돼요.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이유가 뭐다?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 또는 어떻게 그 동작을 할 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숨을 쉴 때 공기를 먹어야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여야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동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메서드를 설계할 때 매개 변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매개 변수는 소괄호를 의미해요. 자, 그렇죠? 매개 변수는 요 소괄호를 매개 변수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역을, 자기만의 영역을 줬어요. 그렇죠? 자,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하겠네. 자, 그래서 스코프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코프를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야죠. 자, 그래서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작을 하고 나면 결과물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방구를 끼고, 그쵸? 트름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또는 뭐, 금을 세공하면 아주 깨끗한 금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반환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결과를 반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리턴이 있어야죠. 리턴을 작성해야 돼요. 자,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메서드는 어떻게 설계했다? 자,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매개 변수를 받았어요. 그죠? 자, 어떤 동작을 할 거야 하고 매개 변수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활동할 영역이 나만의 영역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중괄호인 스코프를 줬어요. 나를 호출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줬어요.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무언가를 반환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반환할 타입과 리턴 될 것을 썼어요. 자, 근데 이제 메서드나 피드 둘 다 접근 지정자가 있는데 그건 빼고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호출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꼭 뭐가 필요해요? 매개 변수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자, 여기 규칙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반환하기로 약속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void. 그쵸? 자,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반환할 거예요. 그러면 int. 자, b예요. 자, 이 친구는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환 타입을 써줘야 돼요. 자, 내가 무엇을 반환할 거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이 친구도 띄어쓰기 할까요? 자, 두 개는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int a는 20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20a를 접근할 수 없어요. 자, 여기다가 10은 a 더하기 10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까? int b 하고 얘는 30이고 그쵸? 자, b 플러스는 a 이렇게 해볼게요. 그쵸? 자, 이렇게 형제 영역을 접근할 수 없어요. 선생님 this 쓰면 안 돼요? this는 무슨 접근자? field 접근자이기 때문에 a는 field가 아니에요. 자, a는 field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어요. field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전역에 선언된 변수만 field다. 그렇죠? 이때 이 field는 누가 접근할 수 있다? this로 접근할 수 있다. 자, this로. 자, this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석을 달게요. 안 돼요. 자, 형제끼리는 접근 불가능. 형제 영역의 변수는 접근 불가능. 아시겠죠? 여기다가 B라고 할까요? B.
자, 지금 규칙을 배웠어요. 앞에다가 뭘 써야 돼요? return type. 없으면 여기 아무것도 반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매개 변수를 써야 되고 중괄호를 써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규칙들. 자, 여기 썼죠. 그렇죠? 볼까요? 자, 매개 변수를 받아야 돼요. 그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해요. 중괄호를 써야 돼요. 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return, 반환해야 되는 것을 써야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자, 동작의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정수 더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열을 받아서 더한 값을 반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sum이라는 데이터를 먼저 쓰고 기본값 쓰고 return sum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의 결과는 뭐냐면 배열 데이터를 받아서 정수 배열을 받아서 더한 결과를 반환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지 배열 데이터를 더할 수 있어요? 어레이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정수를 더해서 반환하니까 int array를 받으면 좋겠죠. 자, 이름도 지어주는 게 좋겠죠? array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매개 변수로 누구를 쓸 수 있어요? 정수인 배열을 받아서 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친구를 더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or int i는 0부터 i는 array.length까지 i++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더한 값을 그대로 보내면 되니까 sum 더하기는 array의 i번째다. 자, 배열 탐색이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sum에다가 더한 값을 반환하고 있어야죠. 0번째, 첫 번째, 끝날 때까지. 이 array가 뭔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친구를 호출만 하면 더한 결과를 반환을 해준대요. 자, 호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메인으로 와서. 지금 현재 이 칼크 두 개는 어레이를 더할 수 있대요. 그럼 어레이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어레이 int. 자, 어레이는 자, 조금 어렵겠죠? 111 마이너스 222 그죠? 2000 333 123 임의로 적었어요. 그렇죠? 자, 이 전체의 더한 값을 알고 싶어요. int sum은 c.array sum array.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저것만 만들어 놓으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요. 더한 결과가 나온대요. 볼까요? sout은 sum. 자, 한번 추측해 볼게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2000은 넘겠다. 그렇죠? 2000은 넘겠다. 2222에 2222에 123을 더하면 345, 2235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상을. 자, 새로 고쳐 볼게요. 2345네요. 2345. 그렇죠? 이렇게 손도 안 대고 풀었어요. 그렇죠? 자, 내가 이제 곱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선언만 해놓고 자, 선언만 해놓고 그럼 이 칼크를 매번 재사용하면 되겠죠? 재사용해서 더한 결과, 곱한 결과, 나눈 결과 또는 평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동작을 쓰는 이유는 뭐다? 동작까지 써야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을 처리하고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다. 자, 로봇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팔, 다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로봇 같은 동작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동작까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자, 뭘 배웠냐면 클래스, 그다음 메서드, 생성자, 필드 이렇게 배워봤어요. 자, 우리 클래스를 만들 때는 유연산자로 클래스를 만들어요. 객체를 만들었죠. 그럼 객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야죠. 생성자를 죄송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성자를 두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는 이름이 있는 것. 자, 우리가 이름이 있는 것을 호출했을 때는, 그쵸? 이름이 있는 걸 호출했을 때는 필드를 재정의하도록 만들었어요. 필드를 재정의하도록. 그 다음에 이 컬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A도 호출하면 A가 나오고 B도 호출하면 B가 나오는데, 자, array sum이라고 해서 array를 주면 더한 결과를 반환을 해준대요. 이렇게 반환을 해주죠. 그렇죠? 이런 계산기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요 길이랑 상관없이 더한 결과를 반환을 해준대요.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제가 요거를 정리해서 공부할 시간을 좀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여러분들은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30분까지.